이게 당신들이 말한 세계 최강입니까? 리야드 상공에서 패트리언 미사일이 세 발을 놓쳤습니다. 고작 드론 세대에 사우디의 하늘이 뚫린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사우디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그런데 며칠 뒤 워싱턴 국방부가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한국과 방공 시스템 계약 추진.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원전까지 한국에 맡긴다고 선언해버렸죠. 미국의 비웃음은 정색으로 바뀌었고 자신감은 굴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중동의 하늘을 지키게 됐을까요? 그들이 제안한 건 뭐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2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한 발 400만 달러. 반군 드론 한 대 3천 달러. 리야드의 밤하늘이 불타오를 때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죠. 우리가 지킨 건 동맹국이었을까 아니면 고객이었을까? 제 이름은 에단 로웰, 미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관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3층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시각은 새벽 4시. 이런 시간에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이죠. 로웰, 지금 CNN 켜봐. 리야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상공에서 폭발음이 연달아 터지고 있었어요.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편대가 쏟아지고 있었죠. 화면 속 리포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방어망이 작동했지만 최소 3발이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패트리엇이 뚫렸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에 수십억 달러어치 방공망을 팔았거든요. 그게 뚫렸다는 건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균열이었죠. 1시간 뒤 저는 국방부 긴급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엔 리야드의 피해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간 주거지역 2곳, 석유 정제 시설 외곽 1곳.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패트리엇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쏜 건 23발. 9,200만 달러를 썼지만 셋은 놓쳤어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드론 잔의 사진이 떠올랐죠. 반군이 쓴 드론 한 대 가격은 3,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란에서 조립한 거죠.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3,000달러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3발은 놓쳤고요. 경제성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건 신뢰였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를 믿고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 시스템이 적어도 드론 앞에선 무력했던 거죠. 패트리엇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엔 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드론 때엔 취약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대안은 뭡니까?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추가 시스템 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납기는 최소 18개월이고요. 18개월. 그 시간 동안 사우디는 또 얼마나 많은 공습을 견뎌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보국 담당관이었죠.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우리 대사한테 전화했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세계 최강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차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답변은 대사가 사과하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답니다. 반응은 장관이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한 거죠. 우린 동맹이라 불렀지만 그들에겐 고객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사우디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화려한 수사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유는 넘치지만 하늘은 구멍투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선배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로웰, 걱정 마. 사우디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야. 다른 선택지는 없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자만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래 독점해왔어요. 사우디의 하늘도 석유도 안보도. 그래서 다른 가능성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로이터 속보였죠. 저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대규모 방공 시스템 협상 착수. 한국이라고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의 천공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규모는 7조 원대. 납기는 6개월에서 1년. 현지 생산 협력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한국? 자동차랑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방사는 우리 아니면 유럽, 러시아 정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실마다 긴급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벽면 스크린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낯선 이름들이었죠.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 진출한 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폴란드, UAE, 사우디까지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정보분석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왜죠? 기술력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기술력보다는 납기와 가격입니다. 그리고 협상 방식이 다르죠. 우린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팔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2명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한국에 무슨 무기가 있다고. 반도체는 몰라도 미사일은 처음 들어봤는데. 입찰 숫자 맞추려고 그냥 끼워 넣은 거 아닐까? 사우디도 뭐 하나 더 비교해봐야 명분이 서니까. 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엔 이미 한국 시스템 데이터가 들려 있었죠. 그 데이터는 조롱으로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오후에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로웰, 사우디 가게. 현장 조사가 필요해. 무엇을 조사합니까?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해. 그리고 사우디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알아내.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죠.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의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 시스템이 세계를 지킨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그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 그 나라가 정말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요? 패트리엇은 명품이었지만 사우디엔 사치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유지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았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천공 시스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다중표적 동시 요격 가능, 국내 자체 개발, 100% 자급 생산 체계. 데이터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절반 수준이었죠. 게다가 납기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한국, 그 조립국이 우리 시장을 흔든다고? 복도에서 들은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롱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금 그 조롱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저는 서류 가방에 보고서 뭉치를 넣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 분석 자료, 사우디 방공망 평가서, 그리고 한국 방산 기업 정보.
저는 조사관으로 가는 거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죠. 이건 조사라기보다 신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리야드의 하늘 아래서 저는 그 답을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비행기 문을 여는 순간 밀려들었어요. 섭씨 43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공항에서 나와 시내로 향하는 도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사막 한가운데 솟아 있었어요. 사우디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받은 첫 번째 문자가 입찰 일정이었어요. 장소는 리야드 국방청 본관 대회의실. 참가국은 5개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자리에 한국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입찰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국방청 로비는 이미 각국 대표단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미국 팀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양복 입은 임원들과 군복 입은 장성들이 섞여 있었죠. 프랑스 팀도 비슷했고요. 이스라엘은 좀 적었지만 8명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딱 5명이었습니다. 소박한 정도가 아니라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그들은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 선임 컨설턴트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게 한국 팀이라던데. 사람이 너무 적지 않아? 글쎄요. 일단 지켜봐야죠. 저는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압도적이었어요. 천장이 1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죠. 중앙 테이블엔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왕실 자문단, 그리고 각군 사령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각국 30분씩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10분. 순서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마지막이 한국이었어요. 미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패트리어 시스템의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죠. 격추율 90% 이상. 전 세계 18개국 운용. 검증된 기술.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40년간 전 세계 하늘을 지켜온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발표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사우디 장관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유럽 통합 방공망 얘기를 꺼냈어요. 나토 연동 시스템, 최첨단 레이더. 화면은 더 화려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기술 과시였죠.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공 사례.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실적. 설득력 있는 발표였어요.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 빠른 납기. 공격적인 제안이었죠. 네 팀의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모두가 비슷하다는 걸. 화려한 영상, 자국의 자랑, 기술력 나열. 누구도 사우디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프랑스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마지막이라니. 순서도 아깝네. 입찰 숫자 채우려고 넣은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쪽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속으론 동의했어요.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휴식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팀이 단상에 올랐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엔 김정환 수석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화려한 CG도 군사 퍼레이드 영상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래프와 데이터 차트가 떴죠. 김정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석 달간 사우디의 기후를 분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후? 무슨 소리지? 리야드의 평균 모래먼지 농도, 여름철 최고 기온, 습도 변화.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지형도 위에 바람 패턴이 표시됐어요. 기존 방공 시스템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우디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모래먼지는 레이더를 교란합니다. 고온은 미사일 추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죠. 저희 천공 시스템은 이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천공 시스템의 간결한 구조도가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사우디에 맞는 해법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천공 시스템은 다중 표적 동시 요격이 가능합니다. 드론 6대를 3초 안에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운용 비용은 기존 시스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숫자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정환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죠. 납기는 6개월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6개월.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계약 후 6개월 안에 첫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전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미국 팀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표정들이었죠. 프랑스 대표는 코웃음을 쳤어요. 김정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는 100%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까지 한국에서 만들죠. 납기 지연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거기엔 생산 라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지 생산 시설 구축도 제안합니다. 사우디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장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현지 생산이라고요? 네. 비전 2030의 핵심이 국방 자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의 정적이었어요. 누구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무기를 팔려고만 했지 기술을 나누겠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어요. 6개월이 정말 가능합니까? 검증이 됐습니까? 폴란드에 천공을 수출했을 때 7개월 만에 인도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일정입니다.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패키지 7조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기술 이전, 교육 훈련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죠. 7조 원. 미국이나 프랑스 제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한국 팀이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죠. 6개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국 팀 수석이 황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해. 한국 놈들이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왔어. 그의 목소리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한국 팀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축하하지도 않았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그때 김정환이 제 쪽을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화려함, 프랑스의 자부심, 중국의 공격성, 그리고 한국의 담백함. 우린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신뢰를 팔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의 모래바람까지 계산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들의 속도는 급함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한국은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폭풍이었어요. 6개월. 단 한 단어가 회의실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죠. 강대국의 자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워싱턴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위협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아니랬다고?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역사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입찰 발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리야드에 머물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매일같이 상황 보고를 요구했지만 사실 저도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우디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천궁 시스템 실사격 시험. 외국 평가단 참관 초청. 장소는 리야드 남동쪽 사막지대 비공개 시험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자문관 자격으로 초청받았죠. 사실상 감시자였어요. 한국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라는 임무였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 5시에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사막으로 향하는 군용 차량 안엔 각국 참관단이 타고 있었어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대표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과연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임시 관제소가 세워져 있었고 3km 떨어진 곳에 천궁 발사대가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육중했습니다. 관제소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 표적 추적 시스템, 발사 통제 장치.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우리를 맞았어요. 오늘은 다중 표적 동시 요격 시험입니다. 6개 모의 표적을 3초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죠.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6개를 3초 안에?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막 상공으로 모의 표적 드론들이 날아올랐어요. 시뮬레이션된 적 미사일이었죠. 각기 다른 고도와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관제소 안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6개가 떠올랐습니다. 시험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발사 준비. 30초 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막 특유의 모래바람이었죠.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관제소 안이 술렁였어요. 한 사우디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모래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시험을 연기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김정환에게 쏠렸습니다. 모래먼지는 레이더를 교란하죠. 센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했어요. 시험을 미루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사우디의 하늘이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모래바람 속에서 시험을? 실패하면 계약은 날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자살 행위네. 저 조건에서 성공하긴 어려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환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카운트다운 계속하세요. 시험관이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10초 전. 9, 8, 7.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3, 2, 1. 발사. 천궁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어요.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졌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6개의 붉은 점과 하나의 파란 점. 파란 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초. 미사일이 분리됐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6개로 쪼개졌죠. 3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연속된 폭발음이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사막 상공에서 섬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의 폭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죠.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모두 사라졌습니다. 관제소가 폭발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환호했어요. 악수가 오갔고 누군가는 소리쳤죠. 저는 너클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뭘 본 걸까요? 모래바람이 부는 최악의 조건에서 6개 표적이 3초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옆자리에 미군 참관관을 봤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메모지를 구겨 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팔짱을 끼고 창밖만 바라봤죠.
이스라엘 쪽 인사는 무언가 휴대폰에 급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미군 참관관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모래먼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 있죠? 사우디 환경을 3개월간 분석했습니다. 모래먼지 농도별 레이더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이건 사우디 전용 설정입니다. 사우디 전용.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범용 제품을 판 게 아니었어요. 사우디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였죠. 납기는 정말 6개월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능합니다. 이미 주요 부품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계약도 안 했는데요. 저희는 준비된 상태로 옵니다. 빨리빨리가 저희 방식이죠. 빨리빨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을 성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급한 문화. 허술한 준비.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최악의 조건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돼 있었으니까. 빨리빨리란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속도였어요. 시험이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지평선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린 효율을 위해 빨랐지만 그들은 신뢰를 위해 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표적은 사라졌죠. 그날 저는 한국의 무기를 본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쓸까요? 성공했다고? 완벽했다고? 그럼 본부는 뭐라고 할까요? 제 머릿속에 오늘 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김정환의 눈빛. 6개 표적이 동시에 사라지던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메모지를 구기던 미군 참관관.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천공 시스템 실사격 시험 결과 성공.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다가 멈췄어요. 해당 시스템은 사우디 환경에 완벽히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중 표적 동시 요격 능력이 검증됨.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의 독점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였죠.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들러리가 아니었구나. 이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는 나라였어요. 빨리빨리란 단어가 처음으로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사우디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주요 일간지마다 천공 시스템 성공 소식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 사막 위에서 완벽 입증. 6개 표적 3초 만에 격추, 새로운 방어 시대 열려. 기사엔 시험 장면 사진도 실렸습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섬광, 환호하는 사우디 기술자들. 한국 기술진의 침착한 모습.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죠. 로웰, 지금 당장 전화 좀 받아. 국방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자네 보고서 봤네. 성공이라고? 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완벽? 자네가 지금 뭘 쓴 건지 알기나 하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네를 왜 보냈는지 잊었나? 평가하라고 보낸 거지 홍보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온통 문제투성이지. 자네 보고서 때문에 국방부가 난리야. 사우디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다고. 그건 제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시험 결과 때문입니다. 말꼬리 잡지 마. 다음 보고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해. 신중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라는 얘기였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저는 미국 국방부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서였어요. 로웰 분석관 추가 지시 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평가 보고서는 제출을 일주일 정도 지연해 주십시오. 왜죠? 본부에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가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건 명령입니다, 로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령. 이건 분석이 아니라 방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엔 대사, 국방무관, 그리고 본부에서 급파된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측이 한국과의 계약을 빠르게 추진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패트리엇 2차 배치를 제안하겠습니다. 가격을 20% 깎고 납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요. 사우디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법.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를 재검토한다고 압박하면 됩니다. 우리 없인 사우디가 버틸 수 없어요. 동맹의 이름으로 협박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이틀 뒤 미국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패트리엇 시스템 2차 배치를 우선 지원하겠다. 동시에 비공식 채널로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한국과 계약하면 군사훈련 협력과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는. 사우디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했어요. 테이블 한쪽엔 사우디 장관과 참모들, 다른 쪽엔 미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 국방무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보다 검증된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우디 장관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동맹이라면 왜 우리 국민이 위험할 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배치로 보완하겠습니다. 언제죠? 18개월 내로. 18개월. 그동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가격과 일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 말입니까? 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신뢰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할 땐 동맹이라 부르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려 하면 협박합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린 고객이 아닙니다. 주권국입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장관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걸까요?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김정환을 마주쳤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김 팀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로웰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죠. 축하합니다. 시험은 완벽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모래바람 속에서도 시험을 강행하다니. 김정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린 3개월간 사우디 기후를 분석했습니다. 모래먼지는 예상된 변수였죠. 그래서 대비했고요. 그래도 위험했잖아요. 위험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우린 준비됐으니까 괜찮았어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가 우릴 믿어주면 우린 그 믿음에 책임져야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정환이 제 눈을 봤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국익과 양심 사이에서. 우린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지키러 왔어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김정환이 일어섰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앞에 앉았습니다. 본부는 지연을 명령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라 방해라는 걸. 데이터를 왜곡하라니 그건 분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틀릴 수도 있다고. 동맹은 신뢰를 지킬 때 강하고 거래가 되면 썩는다고.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워싱턴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메일함엔 본부의 지시가 쌓였어요. 보고서를 지연시키라는 명령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와 한국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라.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유도라니. 제가 조사관인가요? 아니면 공작원인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환 팀장이 엔지니어 팀을 사우디로 파견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미쳤나? 로비에서 미국 측 관계자가 내뱉었습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사람을 보내. 저러다 물거품 되면 어떡하려고. 다들 비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약 전에 기술진을 보낸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였거든요. 비용은 전부 한국 측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며칠 뒤 저는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리야드 외곽 군사 기지에서 한국 기술진이 작업 중이니 참관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군용 차량을 타고 사막으로 향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방공 기지였습니다. 사우디가 기존에 운용하던 레이더 시설이 있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시각은 오전 8시였지만 이미 기온이 35도를 넘고 있었어요. 오후엔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 기술자들이 보였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죠. 레이더 장비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저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로웰 분석관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레이더 교정 작업입니다. 사우디 측 요청이 있어서요. 계약도 안 했는데요. 우린 거래가 아니라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약속은 서류보다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업 현장을 둘러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 먼지 속에서 정밀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회로 기판을 분해하고 센서를 재조정하고 통신 케이블을 점검했죠. 정오가 되자 기온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우디 군인들도 그늘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죠. 한 기술자가 레이더 송신기 내부로 들어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금속 박스 안은 외부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흔들림이 없었죠. 물 좀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작업만 끝내면 돼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은 45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늘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왔어요. 로엘 선생님,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명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책임감 때문일 겁니다. 뒤에서 김정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사우디를 도우러 왔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든 안 하든 도와야 할 사람을 봤다면 돕는 게 맞는 거죠. 그는 물병 하나를 꺼내 기술자들에게 나눠주러 갔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미국은 계약서부터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부터 보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오후 4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어요. 모니터에 선명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6시간 동안 해낸 일이었죠. 김정환이 사우디 기지 책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표적도 잡힐 겁니다. 모래먼지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못 고친 걸 하루 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심이 담긴 악수였어요.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김정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해 안 가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김정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린 함께 지키고 싶어서요. 함께요? 네. 무기를 팔면 거래가 끝나지만 함께 지키면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우린 사우디와 오래 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미국은 지켜줬지만 우린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맞았습니다. 우린 보호자였지만 그들은 동반자가 되려 했어요. 기지로 돌아와 저는 사우디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눈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함께 작업했어요. 마치 스승 같았어요. 스승.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어땠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 분들은 다 해주셨어요. 우린 그냥 보기만 했고요. 고마웠지만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물고기를 줬지만 한국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친절한 걸까요? 글쎄요. 아마 진심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묵묵히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 물 한 모금 나누며 웃던 모습.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던 장면. 그들의 손끝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보내지 않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본부는 평가를 지연하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판매자가 아닌 동반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작업. 계약 없이도 도우러 온 사람들.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 워싱턴은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석관의 의무는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보고서를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보내면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몰라요. 본부는 제가 배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내일 작업을 준비하고 있겠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약속을 지키면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그날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 강국이라 기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최종 검토에 들어갔고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과 7조 원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 중동 역사상 가장 큰 방산 협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오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특별 전령이 도착했어요.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저도 대사관으로 긴급 소집됐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본부에서 최후 통첩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우디 국방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사가 문서를 펼쳤어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미사일 지원, 정보 공유, 훈련 협력을 중단하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죠. 이걸 정말 전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명령입니다. 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오후 2시 사우디 국방부 본청으로 미국 대표단이 향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사우디 장관과 참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왕세자도 참석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미국 대사가 공문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장관님, 워싱턴으로부터 전달할 문서가 있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동맹입니까?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장관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해요? 뭘 이해하란 말입니까?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으니 협박하는군요. 협박이 아닙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우려라고요? 장관이 문서를 들어올렸어요. 이 종이엔 우려가 아니라 위협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권리조차 당신들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세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언제까지 허락받은 하늘 아래서만 숨 쉬어야 합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정환이 들어왔어요. 그도 이 회의에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김정환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서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선택은 사우디의 몫이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단했죠. 장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왕세자를 받고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은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방패엔 한국이 새겨질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신중하게. 신중하게요? 우린 충분히 신중했습니다. 20년 넘게 참았죠. 장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정을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편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왕세자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주권국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협력할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그리고 김정환을 받습니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정환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입니다. 사우디의 하늘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참모들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장관과 김정환이 나란히 서서 서명했습니다. 7조 원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역사적 협정이었죠.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했지만 사우디의 하늘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장관이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미국 대사를 받습니다. 리야드 주재 미군 군사고문단 철수를 요청합니다. 3개월 내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장관님, 그건 우린 더 이상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설 때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국 대표단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대사는 곧바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리야드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로엘 분석관님, 괜찮으세요? 네. 아니,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조국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시겠죠. 배신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독립의 날.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최후 통첩문, 장관의 결단, 계약 체결, 미군 철수 요청.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사우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동맹은 신뢰를 지킬 때 강하고 거래가 되면 썩는다. 오늘 우리는 후자였고 한국은 전자였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즉시 울렸어요. 본부였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로엘,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국방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했습니다. 진실? 자넨 미국을 배신했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실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겁니다. 당장 귀국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 나라가 일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첫 배치가 시작됐고 한국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설치 작업을 진행했어요. 약속했던 6개월보다 앞당긴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리야드에 머물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귀국 명령을 받았지만 사우디 국방부가 저를 자문관으로 계속 초청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불쾌해했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정식 작전 배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엘 분석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 통합지휘센터로 오십시오. 사우디 작전 참모의 목소리였어요. 긴박했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휘센터는 이미 비상 상태였어요.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엔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서서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서부 국경에서 드론 편대가 접근 중입니다. 리야드 공항 방향이에요. 작전관이 설명했어요. 몇 대입니까? 8대로 추정됩니다. 후티 반군 소속으로 보입니다. 8대.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지휘센터 한쪽에 한국 기술진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침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천궁 시스템 준비 상태는? 장관이 물었습니다. 완전 작동 중입니다. 언제든 교전 가능합니다. 김정환이 대답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짚고 있었어요. 긴장한 거죠. 이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첫 실전 테스트였어요. 표적까지 거리 120km. 관제관이 보고했습니다. 100km.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휘센터 안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교전 준비. 장관이 명령했습니다. 김정환이 한국 기술자들과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침착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거리 80km, 60km.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사거리 진입. 교전 승인 대기 중입니다. 승인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김정환이 교전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죠. 어둠 속에서 불꽃이 궤적을 그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비행 중. 관제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레이더 화면엔 파란 점 하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분리 완료. 파란 점이 6개로 쪼개졌습니다. 각각의 미사일이 독립적으로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섬광이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휘센터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재확인하십시오. 모든 표적 격추 확인. 관제관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6개 표적 전부 격추. 잔여 표적 없음. 그제야 지휘센터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우디 장교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 한국, 중동의 새로운 수호자로 부상. BBC 긴급뉴스 패트리어 시대의 종말, 천궁의 시작. 로이터 미국 독점 깨진 중동 방산, 한국이 주도. 알자지라 한국이 증명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언돔도 이렇게 빠르진 않았어. 그는 헤드셋을 벗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본국에 긴급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완전히. 중국 측 참관단은 침묵했습니다. 미국 측 얼굴은 창백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재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김정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하늘을 지켜줬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사우디 기술자들과 함께한 겁니다. 김정환이 옆에 서 있던 사우디 젊은 엔지니어를 가리켰어요. 오늘 교전은 사우디 기술진들이 직접 운용했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젊은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준비됐으니까요.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리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왔었죠. 유엔군의 도움을 받던 폐허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역사책에서 본 사진 속 한국은 잿더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방산 수출국, 조선 1위, 반도체 강국, 그리고 이제 중동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 빌리던 나라에서 빌려주는 나라로, 지켜봤던 나라에서 지켜주는 나라로.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옆에 서 있던 사우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의 목소리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리야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리야드 왕궁 대회견장이었어요.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에서 역사가 쓰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적의 드론 편대가 우리 수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표적을 격추했습니다.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것은 한국과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천궁 방공 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왕세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은 방산 협력을 넘어 에너지 동반자가 됩니다. 한화 시스템과의 방산 계약에 이어 오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상업 원전 수출국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이 그 증거죠.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소형 모듈 원전 기술과 수소 경제 노하우를 도입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사우디 네옴시티 조감도가 떠올랐어요. 그 옆에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 플랜트 계획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네옴시티는 한국 기술로 건설될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로 움직이는 미래 도시가 될 겁니다. 2, 3학년까지 원전 4기를 건설하겠습니다. 왕세자가 김정환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김정환이 올라가 악수를 나눴어요. 전쟁을 막은 기술이 이제 미래를 밝힐 에너지가 됩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동반자 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하늘을 지킨 기술이 이제 미래를 밝히는 에너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패를 만들더니 이제 등불을 켜주고 있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AP통신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미국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표적을 천궁이 잡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차이였습니다.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미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동반입니다. 우린 그걸 잊었고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날 저녁 국제뉴스에 실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리야드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죠.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오늘 이를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이 막지 못한 하늘을 한국이 지켰다. 사우디, 한국과 원전 협력까지 확대. 중동 방산 지형, 완전히 바뀌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아래서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했고 그 신뢰는 이제 미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제 책상 위에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국방연구소에서 보낸 극비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사우디 내무부 전략 보고서였어요. 미국 보고서를 먼저 펼쳤습니다. 표지엔 빨간 글씨로 극비 표시가 찍혀 있었죠. 중동 지역 전략 재평가 보고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우디의 신형 방공체계 도입과 한국과의 원전 협력 확대는 중동 내 미군 영향력 감소의 신호일 수 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은 미국 방위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가 명확하다. 보고서는 차갑고 분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독점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사우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는 훨씬 단순했어요. 국방 자립화 전략 중간 평가.
첫 문장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국으로 변모한다. 한국은 그 전환의 첫 동반자다. 다음 페이지를 읽었어요. 천궁 시스템의 성공적 운용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다. 이제 우리는 방산뿐 아니라 에너지, 건설, 기술 전반에서 자립을 가속화한다. 같은 사건을 보고 있지만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위협으로 봤고 사우디는 희망으로 봤어요. 저는 두 보고서를 번갈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은 걸까? 아니,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서 있는 곳이 다를 뿐이었죠. 오후에 김정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리야드 외곽에서 천궁 생산 준비 라인 착수식이 있으니 참석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사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어요. 수십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철골 구조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사우디 합작 방산 생산 시설. 행사장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국제 언론사 기자들. 왕세자가 연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독립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동반자라 부릅니다. 김정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첫 번째 천궁 시스템은 사우디 기술자들의 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린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킬 겁니다. 착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왕세자와 김정환이 나란히 서서 첫 삽을 들었어요. 금빛 삼날이 사막의 모래를 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흙을 뜬 자리에 기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아랍어와 한글로 함께 새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킨다. 2025년 6월 29일. 그 옆엔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두 깃발이 사막 바람에 함께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육이 아니라 협업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를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로엘 선생님 기억하세요? 사막 기지에서 뵀었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네. 이제 저도 이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됐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첫 미사일엔 제 이름도 새겨질 거예요.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만드는 거니까요. 우린 그냥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사우디 청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형님들 같아요.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착수식이 끝나고 저는 현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골 구조물 사이로 사막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 구조물들이 완성되면 이곳에서 사우디의 미래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후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단의 사우디 도착 환영식이었어요. 그들은 네옴시티 원전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된 팀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우디 환경에 맞춘 설계,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소 생산 연계 시스템. 전쟁을 막던 기술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노트를 정리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패권은 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사우디에서 보낸 6개월 동안 나는 세계가 바뀌는 걸 목격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나눴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다. 동반자를 만들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보호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독립을 선물했다. 우리는 의존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자립을 도왔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축을 옮기고 있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국방부에 출근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신참 분석관이었던 저를 선배가 사무실로 데려갔죠. 거대한 세계 지도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로웰, 저 지도를 봐.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져.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20년 동안. 지금 차창 밖으로 리야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국 없이도. 아니, 미국 대신 한국과 함께 더 강해졌습니다. 지킨다는 건 의존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진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안다.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동행이고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로웰 분석관님. 돌아보니 김정환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 웬일이세요? 떠나신다고 해서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셨죠.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해고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김정환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많아지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그 하늘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징계? 해임?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진실을 받고 기록했으니까요. 커리어는 끝났지만 양심은 지켰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이 막지 못한 표적을 천궁이 잡았고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한국이 신뢰로 승부했습니다. 사우디는 무기를 샀지만 한국은 독립을 선물했죠.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계산한 진심.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속도였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보호입니까? 아니면 동행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부심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리야드의 하늘 아래서 펼쳐진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 무기가 아닌 신뢰로 세상을 바꾼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